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아, 소름 끼치죠. 그냥 안 씻고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뭐 했냐고. 여기서 내가 뭐를 해 이거를 설마 나한테 이러다 실지 상상도 못했어요. 때 아닌 카드값 폭탄에 아내에게 엉뚱한 의심까지 받고 있다는 박 씨. 이게 결제된 내역이에요. 네, 내역인데 이제 어떻게 있는지 모르고 시작 결제가. 본인가 뭐를 샀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뭐 100얼마가 뭐 200만 원까지더라고요. 그걸 할지도 모르고. 아니 예수 믿사람 먹었니 그런 거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만져보지도 못한 전화기와 함께 사라진 196만 원. 그런데 그런 일이 박 씨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너무 억울한 거죠. 196만 원짜리 핸드폰하고 위약금도 뭐 34만 원이 얼마. 최고 비싼 거예요. 196만 9천. 황당했죠. 어떻게 누구한테 이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게다가 뭐 쿠폰인가 못 갔어서 뭐 몇만 원 또 할인도 받았더라고요. 이건 뭘로 할인을 받은 거예요? 저한테 적립돼 있던 거 썼다 이거예요. 적립된 포인트까지 싹싹 긁어 할인까지 받았다니 그야말로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저는 인정을 않는 거죠. 당신이 구매했다. 아닌 거를 찾아와야 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첫 번째로 그 사람들 의심하는 게 가족들을 의심하더라고요. 애들이 아버지 명의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구매하는 일들이 왕왕 있다. 확인 결과 이 씨의 휴대전화는 온라인 주문을 통해 한 지방 대리점에서 판매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인증을 해서 이걸 가져갈 수 있을까? 인증번호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인증번호를 가르쳐줬나 했는데? 아니 이제 그런 적 없죠. 그럼 지금 어디에서 개통했을까? 글쎄 그러니까 그게 미스터리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결제가 이뤄지고 내 명의로 휴대전화까지 개통된 미스터리한 사건. 그런데 운행 기록을 빼보니까 내가 그 시간에는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택시 기사인 문 씨는 결제가 이뤄진 그 시각 손님을 태우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손님이 택시에 탄 시각은 밤 11시 10분. 그 뒤 20여 분이 지난 11시 31분에 손님이 차에서 내렸는데 결제는 택시가 한참 운행 중이던 11시 22분에 이루어졌습니다. 문 씨는 그 즈음 태운 손님 한 명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20대로 했어요. 배터리 갔다고요. 친구한테 연락해서 돈 갖고 나오라고 한다고 하면서 빌려줬어요. 전화를 오래 쓰는 것 같아서 남의 전화를 너무 오래 쓰는 거는 실이 아니냐. 그렇게 핀자를 주고 얼마 안 있다가 전화를 돌려받았어요. 한 몇 분 정도 사용을 했어요? 한 8분에서 10분 사이. 혹시 그가 휴대전화를 붙들고 있던 그 몇 분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피해를 당한 다른 기사님들도 그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 손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휴대폰 좀 쓸 수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딱 잠깐 동안에 한 3, 4분 되려나?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배터리가 다 돼서 안 되니까는 충전 이걸 끼라니까는 지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쓰라고 빼서 줬죠. 그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님 휴대전화에 있는 통신사 어플에서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형 휴대전화를 구매한 이력이 남아있던 겁니다. 택배로 받았네. 여기 16,000원. 이거는 기사님들이 구매했다는 휴대전화는 모두 그 지역의 작은 원룸으로 배송됐습니다. 네, 말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 SBS 방송국에서 왔거든요. 이제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이제 그 휴대폰 배송된 데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사를 들어온 지가 지금 12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그녀가 기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다가 시키면은 이제 제가 받아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게 아닌 게 있더라고. 남자 이름인 거 제가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우리 거 아니니까 둘다 가겠지 이러고 그냥 냅뒀죠. 한번 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택배를 찾아갔다는 그가 기사님들이 기억하는 그 손님일까? 뭐 신용 정보 뭐 어디에도 날라오고 뭐 채권자 쫓아오고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편지하면 아직도 그 남자 앞으로 온 우편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네네.
네네. 이 사람이 한 달도 채 거주 안 하셨어요. 아 그래요? 짧게 거주하셨네. 이 사람 경찰서에 수록돼 있어요. 11월 중 성인가 때 강력분 수색비로 와서 현장에서 주소대로 있어요.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남자는 24살의 최 씨. 피해를 입은 기사님들이 기억하는 바로 그 손님입니다. 어떻게 그는 빌린 휴대전화로 그 짧은 시각 결제까지 할 수 있었을까? 택시를 부르면서 기사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겠죠. 하지만 통신사 어플에서 결제를 하려면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도 필요한 정보가 많습니다. 택시 하는 분들이 스토리까지 할 경우에는 생일 정보를 알 수가 있고, 그럼 대충 이제 그 사람 나이대를 맞추면 대충 심장을 맞춰서 몇 개 넣어보면 이제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사님의 생일 정보를 확보한 그는 얼굴을 보고 나이를 추정해서 출생 연도를 맞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성공하면 인증 문자 확인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겼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거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그 현금화할 물건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 수령제가 나올 거고, 그게 이제 범인 주소지니까 그건 노출 안 될 수가 없죠. 게다가 지은 죄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피의자가 그전에 사기 사건으로 구속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추가적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모든 게 한 남자가 저지른 범죄라는 게 밝혀졌으니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주민번호 입력하고 그게 휴대폰으로 인증 절차까지 거치게 되면 그게 휴대폰 인증 절차가 하나의 인증 절차입니다. 고객님. ARS 인증을 통한 정상적인 결제를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이 어려운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본인 명의로 인증이 이루어진 이상 통신사에도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 발생했으면 그건 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는 회사에게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 범죄자들이 그 나이를 모르기 때문에 약 8분 정도 시도해서 이제 결제에 성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런 그 틀린 오류 횟수보다는 훨씬 늘어나는 거죠. 입력 횟수가 지난 다음에는 막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과 방패처럼 또 공격이 나타나면 처음에는 봐줄 수 있어도 빨리 대응을 해야죠. 이 피해를 계속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저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그 대가가 이런 것일까? 문 씨가 수감 중인 그 남자 최 씨를 찾아갔습니다. 얼마 뒤 면회를 마치고 온 그의 얼굴이 아까보다 더 어둡습니다. 죄를 지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기본 아니에요. 근데 뭐 당당하더라고. 당당해. 50명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를 정도로. 아버님 들어갔을 때도 누구신가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저보고 하는 소리가 저기 계시면 1년 6개월 후에 민사로 나보고 해라 그러더라고요. 어린 사람이 저렇게 뻔뻔스럽고 저기 해나. 아무리 고대도 매일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걸 이 일의 기쁨으로 생각했다는 문 씨.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200만 원이면 2달, 석 달 벌어야 돼, 석 달. 친구한테 전화해서 돈 갖고 나온다는. 운전수 열이면 안 줄 사람이 없어요. 택시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너무 배신감도 들고 누구를 믿느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손님들한테 냉정하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서비스를 했다 보니까 답답하고 진짜 참 살기가 힘들어요. 또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 최 씨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믿는 일이 자꾸만 어려워집니다.